어, 일단 테스트 재채점하고 고치는 걸 먼저 할게. 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B1에 몇 번을 가볼까? 풀었는데 복잡한 거도 얘기를 하시고. 몇 번 갈까? 4번 가볼게. 우리가 할 것은 일단은 뭔가를 생각해야 돼. 1분에 120m, 그 다음에 1분에 50m 이렇게 가네, 그지? 자, 그러면 여기를 먼저 생각해 볼 거는 미터 단위로 나왔으니까 킬로미터를 미터로 먼저 바꿔야 되겠지? 슬기는 일단 0, 요 점의 좌표에 있게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일단 슬기는 일정한 속력으로 O를 향해 50m 1초당 50m 이렇게 왔대. 그러면 요 지점 자체가 0, 2600 마이너스 50t라고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네. 그 다음에 현지는 원점에서 출발해서 120m씩 가는 거. 그럼 여기는 120t, 0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 두 선분의 길이가 가장 최소가 되는 것은 몇 초이냐, 몇 분 후이냐 라고 있네. 1분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를 뭐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게. 그러면 선분 AB 길이가 최소가 되는 거 X좌표 빼서 제곱하면은 루트에 120t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2600 마이너스 50t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 자, 근데 다행히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 t가 얼마일 때를 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전개를 해주면 되죠. 얘가 뭐야? 제가 얘고 요거네. 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얘가 2차항의 개수야.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이거 두 개 곱해서 2배 하니까 여기 2배 하면 100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260000t 하고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럼 최소값을 가지는 건 축만 생각하는데 t 값이 얼마일 때냐?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 곱하기 16900분의 260000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약분 시켜볼까? 일단 공 두 개 빼자. 2로 약분, 마이너스 2로 약분시키면 얘가 169죠? 169분의 2로 약분시키면은 1300 약분이 더 안 되는데? 13으로 약분되네? 13분의 100. 그러면 t 값이 13분의 100분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 아니 뭐야, 어디 학교야? 식만 잘 정리하고 축만 잘 세우면 할 수 있겠네.
근데 숫자가 너무 힘드네. 이제 시험이 끝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고, 내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방학 전에 돌아가면서 한 명씩 개인 상담을 할 거야. 그래서 개인 상담을 할 때 첫 번째로 너희가 조금 하나 좀 생각하고 왔으면 하는 게, 물론 지금 아직까지 학과나 이런 쪽이 결정이 안 됐더라도 뭐 이과 쪽, 뭐 공대 쪽이냐 아니면 문과 쪽이냐 그런 정도는 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어디 과 정도도 생각할 수 있으면 여러 개 과도 한 3개 정도라도 딱 무슨 과, 아직은 정할 수 없겠지만 물론 정해진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과에 대해서도 조금 정해 보시고, 그럼 내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들한테 듣고 나서 정보를 수집하면은, 물론 너희 때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올해 입시는 어떤 걸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조사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상담을 하게 될 거야. 작년에 고3 애들은 상담해 달라고 엄청 많이 요청했는데 너희는 아직 고1이라서 상담 요청이 없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거가 아니고 그냥 뭐 학교 생활이나 시험 점수나 수학 공부에 대해서 뭐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요청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방학 때 돌아가면서 상담 한번 해볼게. 다음 질문. 자, 14번. 14번이 물론 나중에 선생님이 줄 해설에는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푸시오라고 해서 풀었더라고. 그런데 요 모양 너희 중3 때 한번 봤을 거, 피타고라스에서 나왔던 거거든? 그래서 뭐 얘를 A, 얘를 B 이렇게 하지 말고, 얘는 조금 3등분이 돼 있으니까 잘라. 그래서 나는 분수가 싫어서 이 길이들을 각각 A, A, A라고 놓을게. 요 길이들을 각각 B, B, B라고 놓을게. 등분이 똑같기 때문에 같은 길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로가 3A가 될 것이고 세로가 3B가 될 것이다. 요거 가지고 갈게. 자, 그럼 첫 번째로 쓸 거는 선분 AC.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첫 번째 피타를 쓰게 되겠죠? 피타를 쓰면 가로, 세로 제곱한 게 빗변의 제곱. 그러면 9A 제곱 플러스 9B 제곱은 16이라는 거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갈게. 또 뭐 있니? 요거 우리가 구하라는 게 P분의 Q로 나오겠대. 그 P분의 Q가 뭐냐? 그러면 BP의 제곱이라는 것은 A와 2B야. A와 2B. 그러면 제곱해서 넣으면은 A제곱 플러스 4B제곱 플러스에, 그 다음에 BQ의 제곱이라는 것은 2A와 B야. 그래서 4A제곱 플러스 B제곱. 이 값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되네. 그래서 둘 다 묶었더니 5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쟤를 변형해서 9분의 16을 딱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9분의 얼마가 되나? 8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P 플러스 Q는 89가 정답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더 복잡하니까. 멍 때리지 말고. 내가 멍 때리고 있어. 15번 아니, 뭐 딴 책이라도 풀고 있다가 이렇게 해야지. 네가 알고 있는 거면 이놈 새끼야. 오늘따라 애들 전부 다 졸던데? 아빠인데 그거? 졸리진 않아? 민준이 7시 20분에 왔는데 내가 엄마한테까지 전화했는데 깜빡 또 졸아서 깨워서 조금 전에 나갔어요. 민준이 아까 전에 재서도 전화했었거든?
근데 전화한 기억을 없어. 잠결에 받아서 그런지 전화 언제 썼어? 왜 이러던데? 오, 학교 끝나고 바로 가야 그래야 되겠다. 차라리 여기서 좀 자고 있다가 수업 듣든지 해야지. 아, 집에 가면 자고 그냥 아예 안 오네. 자, 15번으로 넘어갈게. 상문제라고 되어 있네, 그지? 자,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 그럼 일단 그려보는 거지 뭐. A, B, C, D? 뭐 찍을까? A, B, C, D? 그런데 내부의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어디 있을지 몰라. P. 그랬을 때 이 선분 길이는 루트 10. 그 다음에 DP. 이 선분 길이는 루트 2. 이거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맞춘 사람 있니? 어떻게 했어? D를 0,0으로 둬서 오,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0,0으로 둬도 되는데 나는 여기를 둘게. 이렇게 할게. 나 음수가 싫어서 그래. 어차피 똑같긴 해. 여기를 0,0이라고 두고 여기를 4,0이라고 두고 그러면 여기를 A, B라고 두고 그러면 B는 여기 어차피 음수 나오네? 에이 몰라. 자 그러면 일단 선분 AP 가볼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10이다.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10. 요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은 2다. 그러면 A-4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2다. 그러면 요 식에서 일단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2다.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식에서 요 식을 뺄게. A제곱 B제곱 날라가고 8A. 그 다음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4죠?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24. 그러면 A 값은 3 이렇게 튀어나오네.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B제곱은 1 나오죠? 자, 근데 이렇게 좌표를 설정했을 때 B 값은 Y좌표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 그래서 결국 요게 3,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답은 3루트 2가 나오겠네. BP 요거 딱 구하면은 오, 야 이거 그림 안 나와 있을 때 이 그림 그리고 하기 쉽지 않은데 잘했네. 자, 그래서 어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선분의 길이 가지고는 뭘 할 수 없다. 점의 좌표를 설정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일단 뭐 원점으로 놓고 X축, Y축을 설정하자.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 된 사람은 뭐 책 고치고 뭐 A1, A2 고치고 있어. 그래도 다 되면 레벨 3도 풀고 있고 하면 되지. 일단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고치고 갈 거야. 다음 번호 얘기해 주실래요? 16번 가볼게. 16번에서 소금물의 공식을 알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 기억 안 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난 공식을 적을 거고. 적어줘. 손들어. 적으면 되지. 뭐 눈치 보지 마. 두 가지 공식이 나오죠. 농도라는 게 나오고,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항상 필요한 게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100분의 요식을 변형해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겠네. 요 두 공식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A, B, X를 가지고 한데 그럼 X라는 건 퍼센트, 농도죠. 농도. 그럼 우리는 요걸로 가야 돼. 농도 X 퍼센트라는 것은 소금물 분해. 얘 두 개 합쳐서 소금물이 2가 됐네. 그럼 굳이 적으면 700 플러스 500분의 소금의 양 가야 되지? 여기서 소금의 양은 요 공식을 사용하면 100분의 A 곱하기 소금물의 양 700. 여기는 100분의 B 플러스 곱하기 500. 이렇게 한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얘가 X%의 농도다.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 X는 여기서 얘가 사라졌어. 100, 100, 그러면 7A 플러스 5B. 그럼 여기가 1200이야. 100을 곱해주면 12가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치? 자, 12라는 것이 7 플러스 5라는 것으로 분리시키면 X라는 것은 A, B를 5대 7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했을 때 요 식이 나온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대 7, 7분의 5가 되겠네? 답이 맞나? 4번 있네? 요런 거 나왔을 때 분리시켜서 내분점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주면 편할 것 같아. 어떤 공식이든 막 여러 번도 계속 적을 수 있으니까 계속 얘기해. 우리는 머릿속에 다 외워질 때까지 하는 거야. 다 적으면 다음 문제로 갈게. 요번 시험에서 너는 실수를 몇 개 한 것 같아?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뼈 아프다라는 문제가 몇 문제 정도 있니? 한 문제. 한 문제? 그 한 문제를 더 맞췄으면 63점을 넘었니? 아니야? 그랬으면 내가 뭐라 할래 했는데. 진짜 실수는 다른 건 내가 다 어떻게 해줄 수 있어. 근데 각자 개개인의 그런 실수를 선생님이 고쳐줄 방법은 없어. 그냥 뭐라 하거나 해서 꾸짖거나 해서 다시 풀어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우리 언제 방학 때 실수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벌려보자.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할까? 너희도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생각이 좀 있을 거 아니야. 단순 계산 실수. A를 B로 잘못 본다? 눈이 없는 실수. 뭔가 이거를 안 고치면 진짜 수능 때 큰일 나니까 그래. 일단 다음 번은 몇 번이니? 다 적은 것 같으니까. 계속 얘기해. 빨리빨리 얘기해야 돼. 24번에 그냥 원래 걸 미지수로 적어줘야 돼요. 두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놓는 수밖에 없지. 알겠습니다. 가보죠. 근데 한 가지 단어의 키워드가 있어. 보통은 중점의 좌표를 멀어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대충
점유좌표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 A, B, C. B, C의 중점이? 어? 아, 고마워. 큰일 날 뻔했네. 이런 실수가, 내가 먼저 고쳐야 되겠네. 내가 진짜 실수 안 하도록 해볼게. 할 말이 없다. 여기가 원점이래. 그러면 AOB의 무게중심이 있고, P. 그 다음에 AOC의 무게중심이 있고, Q. 이랬을 때 삼각형 APQ의 무게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미지수를 안 넣고 풀 수 없을까? 비율로 되나? 잠깐만, 이게 되는지 연습해 볼게. 얘가 무게중심이니까 이렇게 오면 여기도 중점, 얘가 이렇게 오면 여기도 중점이니까 이렇게 되네. O, A, B, C, D, G 이렇게 해볼게. 몇 대 몇이니? 2대 1이지. 얘도 2대 1이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볼게. 6대 3으로 할게. 그럼 6을 2대 1로 하면 여기는 4대 2가 되겠죠? 분수가 안 나오게 만들려고. 분수가 안 나와. 그러면 얘가 6,9, 얘가 0,0 이렇게 됐을 때 G라는 것은 AO를 몇 대 몇으로 4대 합한 거 5, 4대 5로 내분하는 점이 만들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면 미지수를 하나도 안 써도 되겠네. 자, 6,9, 그 다음에 0,0, 4대 5 가볼게. 물론 나중에 그 미지수 놓고 하는 방법도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얘가 9분의 0에서 6, 5, 30. 그 다음에 0에서 9, 5, 45. 이렇게 되겠죠? 점유좌표가 없지? 왜 없지? 약분되네. 3분의 10, 얘는 5. 그래서 답은 3번 나오겠죠. 이 비율을, 이런 거 저번에 3대 1대 2 했듯이 그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은 원래는 B, A, B, C, C, D 이렇게 미지수를 놓고 풀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안 놓고 푸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생각해 봤어. 일단 요거 필기해놔 봐. 물론 기본 해설에는 미지수가 다 놓여 있어. 저걸 6대 3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좀 생각해야 돼. 우리 어떻게든 시간을 단축시켜야 되니까. 무게중심 나왔을 때 이렇게 한 선분에서 두 비율이 있을 때 그거를 좀 생각해 보자.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
됐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전에는 B점을 A, B, C점을 C, D. 그럼 무려 미지수가 4개나 나오잖아, 그치? 자, 근데 나중에 하다 보면 다 사라지게 되는 그게 뭐냐면, 잘 생각해봐. 얘가 0,0이래. 그럼 여기를 A, B라고 놨대. 이만큼 바른 거잖아, 그치? 여기 점의 좌표가 뭐가 될까? CD 말고 뭐가 될까? 이렇게 하면 알 수 있으려나? 요 길이가 똑같죠? 여기를 A, B로 놨을 때 여기를 뭐라고 놓을 수 있겠니?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고 근데 똑같은 간격 맞고 오니까 부호 반대에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여기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고 놓으면은 이거의 무게중심의 좌표 찾아. 그럼 AB에 관한 식이 나올 거야. 이거에 관한 무게중심의 좌표를 찾아. 그럼 요거에 관한 AB가 나올 건데 이가 부호 반대잖아, 그치? 그러면 이 세 점 더해서 나누기 3 하면은 AB가 다 사라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요렇게 놓는 것이 얘는 이게 중점이 원점이라서 특이하게 이렇게 풀 수 있는 문제. 요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알면서 왜 얘기 안 해? 자. 이게 누구 거지? 누가 놓고 갔는데? 호준이 건가? 이거 왜 이렇게 빡세? 또 다른 풀이가 또 있으면 또 얘기해봐. 우리 각자 다 논의를 해보면 되니까. 대풀이가 뭐 꼭 좋은 건 아닐 수 있잖아. 100%. 도형은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풀이 과정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서 조금 생각을 폭넓게 좀 생각해야 돼. 지워도 되겠습니까? 또? 또 없습니까? D가 D가 ABC 이렇게 됐을 때 삼각형 ABC 외부의 마름모가 된다? 자, 그러면 마름모를 대충 그려볼게. A, B, C, D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고 마름모도 마찬가지고 BD의 중점과 AC의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 그러면 일단 BD의 중점 마이너스 1 플러스 C 나누기 2한 거 마이너스 5 플러스 D 나누기 2한 거 그 다음에 얘는 AC의 중점 두 개 더해서 나누기 2분의 7 콤마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1 얘가 서로 같다 하면 CD가 딱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길이 똑같고 요거 길이 똑같고 직선의 방정식 넘어가면 수직도 사용될 것이고
또 다른 번호 있습니까? B원 없습니까? A2로 갑니다. 뭐 풀이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으니까 저번에 질문을 다 받지 못했으니 몇 번을 할까? A2 없습니까? 그거 26번째 공식 어? 26번 뭐? 그 공식이랑 계산을 공식? 무게중심 나왔을 때 대부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럼 여기도 길이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여기에 무게중심 G가 있겠지? 3대 1대 2 요게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자, 그래서 여기가 A라는 게 1,6이고 얘가 M이래 얘가 N이래 아니 N 맞죠? 그러면 이거 두 개 중점할 때 2분의 x1 플러스 x2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1, 2분의 5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무게중심을 뭐 A, B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D라고 놓을게. A 1,6 그 다음에 G A, B 얘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D점의 좌표다. 이렇게 풀어도 좀 빨리 풀리겠죠. 그러면 X좌표 2분의 1이라는 것은 비율의 합 4분의 3A 플러스 1 그 다음에 Y좌표 2분의 5라는 것은 4분의 3B 플러스 6 이렇게 해도 A, B가 좀 빨리 튀어나옵니다. 자, 3대 1대 2는 꼭 외워두자. 3대 1대 2 많이 사용할 수 있어. 요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 미적분 원이든 대수든 거기서도 많이 사용돼. 3대 1대 2 너희 중학교 때 이거 하지 않았나? 중점 무게중심 G 이거 넓이비 하지 않았니? 3, 1, 2, 2, 4 넓이비 이거 어디서 또 튀어나온다? 3, 1, 2, 4 절반 6 맞죠? 3, 1, 2, 4 얘도 알아두면 편하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2학기가 제일 중요하다 솔직히.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 2차 함수, 제곱근 여기 있는 거 3학년 2학기는 뭐 그닥 별 필요성이 없어. 삼각비? 이런 정도? 삼포도 다 필요 없고 안 하는 학교도 있던데? 시험 아예 안 보는 학교도 있던데? 원은 가르쳐주는 성질만 알아도 되고 뭐 원주각, 주심각 2배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또 A1을 질문 안 받았었나? A2 또 없어? 넘어가? 20? 1번? 22번? 감기 걸렸구나. 아이고야.
자, 22번도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되든 이런 식으로 돼서 A, B, C, D여서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똑같다. 아까 그 마름모하고 똑같아. 할 수 있겠어? 마름모 평행사변형 나오면은 선분 AC의 중점하고 선분 BD의 중점하고 무조건 똑같다. 이걸로 하면 미지수 AB가 무조건 해결될 겁니다.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A, B, C, D를 쓸 수밖에 없어. 무조건 규칙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또 없으면 A1 갑니까? A1 가보죠. 여태까지 배운 개념으로 할 수 없었던 문제. 책 비지 않게 잘 질문해야 되고 다 채워 넣어야 돼. 자, 그렇다면 A1, A2, B1 이 점수 3개를 나한테 개인톡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자. 몇 개. 숫자만 적으면 돼. 숫자만 3개 딱 띄워서 적으면 돼. 테스트 책을 지금 두고 와가지고 찍어서 응? 준영아, 네? 엄마가 어디 선생님이셔? 아니? 아니, 대화하는 그 말투가 선생님 말투인데? 되게 차분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옛날에 음. 잠깐 근데 보통 어머니들하고 통화할 때 엄마가 이제 원하시는 거를 쭉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내가 얘기를 해도 말을 끊으시고 본인이 원하는 걸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그게 이제 80%야. 근데 너희 엄마는 한 20% 어머니들은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들으시고 또 뭐 수긍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너희 엄마도 다 듣고 천천히 하시던데, 조금조금. 너랑 똑같네. 그게 닮을 수밖에 없어. A1 없습니까? 숙제 질문 가면 됩니까? 우리 여태까지 숙제 질문 많이 안 받았던 거 갑시다. 페이지 상관없이 질문 가면 되겠습니다. 책에도 공식과 이런 것들 빈 거 없이 잘 하시고, 레벨 3와 평가원 문제는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들 위주로 푸시고, 시간이 남는 학생만 레벨 3, 평가원, 뭐 서술형 이런 걸 풀어 나가시고. 몇 번 가볼까? 62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너희 반이어서 이 문제를 안 풀어준 거야. 딴 반은 이거 다 풀어줬어. 애들이 그러니까 새롭게 정의된 표현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해.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선분 AB가 있대. 첫 번째 줄만 보는 거야. 자, 요거 딱 그려놓고, 요거 일단 그려놓으시고, 3등분 하래. 3등분하는 점을 딱 찍어놔봐, 너희가. 그게 돼야지 너희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니까.
3등분하는 점을 찍었습니까? 그지? 잘했네. 두 개의 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두 번째 줄 가는 거야. 그 중에서 A에 가까운 쪽의 점, 당연히 여기 되겠지. 얘를 이런 식으로 세모를 써서 아, A가 더 작다, A 쪽으로 화살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표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하시오, 요 뜻이야. 1대2로. 괜찮죠? 그 다음에 B에 가까운 점을 요 점인데, 요 점을 A, B 이렇게 하고 B 쪽으로 화살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A, B를 어떻게 2대1로 내분하시오란 뜻이야. 그러면 얘는 B, 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나왔어. 그럼 A랑 이 점을 1대1로 다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찾으시오. 요 뜻을 의미하는 거야. 한번 출발해 볼까? 근데 좀 빠르게 되나 이거? 이제 일단 얘는 B 뭐야? 마이너스 4,2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자, 이런 거도 되네. 잘 봐요. 자, 이 표시가 나왔으니까 지금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물론 우리가 공식으로 비율의 합분의 대각선의 곱의 합을 써도 상관없는데, 앞으로 그걸 쓰기에 앞서 먼저 생각을 해볼 거는 이 두 비율의 합이 얼마니? 라고 했을 때 되는 건 얘밖에 없네. 아니네. 두 비율의 합이 3이지. x좌표 거리가 몇이니? 3이지. 그러면 여기서 1만큼만 이쪽으로 가면 뭐가 되겠니? 0이 되겠네? 아니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요거 이해되니? 안 되는구나. 자, 다시. 마이너스 4,2 대충 요거 연습해놓으면 나중에 편해서 내가 지금 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이렇게 돼서 얘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3인데 그러면 이것도 2대1로 된다는 뜻이야. 얘가 3. 그럼 얘가 거리가 2고 얘가 거리가 1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1을 더 왼쪽으로 오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겠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요 높이하고 요 높이를 머릿속으로 연상했을 때 얘가 9 차이나 9 차이를 2대1 그러면 여기는 3이고 얘는 6이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3 올라가면은 얘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도 이렇게도 찾을 수 있거든. 나중에 빨리 찾을 때 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빨리 할 때.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되면 그냥 내분점 공식을 쓰는 게 더 빠르고, 근데 이게 연습이 된 사람들은 이제 대각선 곱 이런 것도 안 하기 시작해. 근데 그 거리가 3이고 거리가 9인데 비율의 합이 3이래. 그러면 이게 이 놈들이 이 놈의 배수여야지만 할 수 있어. 아니면 분수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거는 선택사항이야. 하고 싶은 사람만 해. 근데 가끔 되는 거는 내가 한 번씩 연습을 시켜볼게. 가끔 되는 거는. 그럼 나머지 뭐 저 A점하고 E점하고 1대2로 내분하는 점은 찾아도 할 수 요거도 되네. 자, 이게 B 요거 나왔어. 근데 A가 지금 1,5죠? 얘를 1대2로 요번엔 내분하는 점이네. 얘 거리가 3이네. 맞죠? 근데 여기서 줄어드는 거잖아, 그치? 얘에서 1 줄어들면 0, 얘의 거리가 9죠? 그러면 3, 6이니까 여기서 3이 줄어들면은 얘가 2. 0,2가 나오겠네? 이런 연습들을 조금 잘했으면 좋겠어. 물론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야. 다 무조건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또 있으십니까?
우리 진도 어디서부터 나가야 되지? 일단 먼저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질문 아직 끝나지 않은 건데. 12부터 나가면 되나? 이따가 12부터 나갈 건데 아직 질문 다 끝나지 않았지만 좀 쉬었다 할게. 오늘 20초부터. 아니. 한명쌤. 저 주문이 그 등록 안내문 있죠? 네네네, 드릴게요. 안 멈춘 것 같아. 언제 멈췄지? 아니, 안 멈췄네. 오늘 할 유형이 되게 까다롭거든? 12가? 이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이 나와서 내분점에 활용을 하라고 해서 여기에는 하나 좀 적어 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쪽 편에 있지? 이차 함수가 하나 있고 직선이 하나 있고 이런 교점이 하나 존재하겠대. 여기 그림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랬을 때 어떤 하나의 점으로부터 요게 만약에 n 대 n이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x축이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도 요 x좌표의 비율도 똑같이 m 대 n이다. 요 정도는 알고 출발해 주면 편할 것 같아. 월요일이라서 목소리가 안 나오네. 이틀 쉬었더니. 이걸 알면 조금 더 한 단계 정도는 풀이 과정을 줄일 수가 있어서 이거를 아마 풀어 놓은 거고,
요런 정도를 먼저 가보도록 할게. 그래서 요 그림상 봤을 때 두 교점에서 이렇게 만나는데 Y축의 위의 점 P라는 게 있네? 그럼 P는 이쪽에 나와 있죠? AB를 1대2로 내분하겠대. 얘가 1대1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요거도 똑같이 1대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연립한 거의 교점의 X좌표, 그래서 연립한 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놓는 게 보통 일반적인 풀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1대2가 확정났으니까 여기를 2알파,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표현하면은 한 문자로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뜻입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연립을 할 거야. 요 식이 서로 같다라고 해서 저 위쪽으로 넘기면 되겠지?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m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은 0이 연립한 식이다. 그러면 이거의 두 근이 마이너스 알파랑 2알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저게 나왔을 때 미지수 m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두 근의 미지수가 나와 있고 우리는 그 두 근에 대한 미지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두 근의 곱을 하는 게 더 빠르겠죠?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이 될 것이고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 a분의 c, 그래서 마이너스 8이다 라고 되면서 알파 제곱은 4. 자, 근데 서술형에서 이렇게 먼저 놓을 때 여기서 알파 값은 양수다라는 가정을 서술형에는 해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알파가 2가 되겠죠? 그래서 두 근은 마이너스 2랑 4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할 미지수 m이라는 것은 두 근의 합에서 나오죠? 자, 이거 두 개 더하니까 2가 돼버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하면 2분의 m,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m 값은 4다. 이런 식으로 출제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돼. 세 문제가 있는데 이 세 문제는 숙제로 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세 문제 좀 치중하자. 요거 유형에다가 좀 별표 좀 칠게. 되셨습니까? 자, 13번 유형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중심의 좌표, x좌표나 y좌표나 세 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점의 좌표 나와 있는 거는 그런 것들을 뭐 신경 쓸 문제들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던 거 두 가지 종류만 한 가지 언급을 하고 갈게. 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삼각형 ABC가 존재하는데 내부에 임의의 한점 P가 존재하겠대. 근데 문제 지문에서 PAB 삼각형이랑 PBC 삼각형이랑 PCA 삼각형이랑 이 세 개의 넓이가 다 동일하다. 자, 우리 저번에 개념 부분에 필기를 한번 했었죠? 이게 나왔을 때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 얘기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무게중심 하면 넓이가 같다라는 걸 기억하면은 무게중심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 X의 좌표라는 것을 X좌표 3개 다 더하면은 A 플러스 1 나누기 3 하면 P의 X좌표, 무게중심의 X좌표 0.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좌표 3개 다 더하면은 뭐가 되나? 5 플러스 B가 되겠죠? 나누기 3. 그러면 P의 Y좌표인 3. 그래서 B 값은 4가 된다. 그래서 A, B는 마이너스 4. 있네. 틀린 줄 알았네.
지금 이제 그 12번 유형이 어려웠지. 그 뒷부분에는 어려운 유형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언급했던 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언급한다.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존재하겠대. 그림 그릴 필요 없어. 이거는 내용이니까 중점 1대1, 1대1, 1대1 그걸로 이루어지는 무게중심 G는 ABC의 무게중심하고 좌표하고 동일하다. 이해됐죠? 그래서 뭐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 한 번 더 언급하려고 그냥 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85번까지 숙제를 하시고 86번부터는 평가원이니까 뭐 숙제는 나중에 하셔도 되겠네. 자, 14번 유형으로 갑니다. 요거 연습해볼까? 자, 무게중심의 활용. 잘 봐요. 내분점과 무게중심을 다 사용해야 되는 건 맞아. 어? 5,3? 아니네? 네. (3대1)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찾으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그림 그려놓으시고 두 비율의 합분에 이걸 안 쓰고 가보자. 연습해볼까, 시우야? 자,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되겠니? X좌표 봐. 2가 줄어들었지. 그럼 2가 또 줄어들어야 돼. 1, 5가 줄어들었지. 5가 또 줄어들어야 돼. 마이너스 3. 두 개 더한 거 나누기 2 해가지고 뭐 하지 말자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선을 연결한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딱 여기에 올 수밖에 없겠네. 특이하게도 얘는 X좌표가 똑같죠? 그러면 요거는 무조건 몇 콤마가 된다고? 5콤마가 될 수밖에 없겠네. X좌표는 변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는 몇 대 몇이야? 2대 1이란 걸 생각하면서 요 길이가 지금 얼마야? 4 줄어들었네? 그럼 여기서 얼마 줄어든다? 2가 더 줄어들어야 되겠네? 그러면 5,1이다. 이렇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만 가볼게. 나중에 너희는 이 방법 안 써도 돼. 여기까지 가지 말고 여기가 지금 2대 1이야. 근데 X좌표가 얼마 늘어났니? 4 늘어났지. 그러면 여기는 몇 늘어나야 되니? 2대 1인데 X좌표가 4 늘어났으니까 X좌표가 여기서부터는 2 늘어나야 되겠지. 그럼 7, 그 다음에 Y좌표가 얼마 늘어났니? Y좌표도 4가 늘어났지. 그럼 2가 더 증가하면 되겠네? 2 증가하면 7,3. 그래서 그 식을 안 쓰고 하는 방법도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한 거지. 너희가 풀 때 꼭 이렇게 안 해도 상관없다. 근데 지금은 비율이랑 그 길이랑 그 배수가 돼서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배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그냥 그 공식 쓰는 것 수밖에 없어. 잘 안 돼. 암산하다 틀릴 수 있으니까. 중3 때 했던 거, 중2? 중2? 중3? 언제인지 모르겠네. 자,
한 번 더 언급을 할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 시우야,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 공식은 뭐니? 응. 응.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은? 오케이. 3월 모의고사 할 때도 한 번씩 언급했던 거다, 그치? 되었습니까? 자, 우리는 저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A점과 무게중심의 좌표밖에 나와 있지 않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으면 얘가 90도가 되고 이거 2등분이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 정삼각형이니까? 그럼 일단 우리는 AG의 길이를 구해 볼게. 시우야, 암산으로. 와, 설마 루트 빼서 제곱 생각하고 있는 거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X좌표의 차이가 3, Y좌표의 차이가 4. 그럼 3대 4대 5. 그럼 길이만 표현할 때 3, 4, 5 하면 되잖아. 그지? 얘가 5래. 그럼 2대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뭐니? 2분의 5가 되겠네. 괜찮죠? 오케이. 내가 피타고라스 그 6개 숫자를 그냥 써준 게 아니야. 빨리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한 거야. 그럼 얘가 높이가 2분의 15. 됐죠? 맞나? 맞지? 실수 안 하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네. 자, 그럼 정삼각형의 높이 h가 2분의 15야. 그럼 우리는 여기다가 2분의 15를 딱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a라는 것은 루트 3분의 15가 돼버리겠네? 그래서 여기다가 딱 집어넣어. 그럼 s라는 것은 4분의 루트 3 곱하기 제곱하면 3분의 225 이렇게 만들어지네. 약분하면 3, 7, 21 3, 5, 15. 그래서 결국 4분의 75 루트 3 공식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준영아 졸려? 많이 피곤해 보여. 월요일이 제일 피곤하지. 나도 피곤해. 어제까지 진짜 일요일 저녁이 제일 싫더라. 일요일 오전 오후 한 3시까지가 제일 좋고, 그걸 지나가면 월요일 나 똑같아, 사람인데. 준영이는 학교 가는 게 좋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친구들하고 놀러 가니까. 승원 좋니? 안 좋아?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 이제 고2쯤 되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학교에서는 뭐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다 학원에서 하고 오는데 선생님들은 그냥 개념 설명만 하고 있고, 지겹고, 프린트나 주고, 도대체 학교를 왜 가야 되나. 그래서 막 이제 자퇴해서 검정고시를 본다는 그런 생각도 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근데 학교는 정상적으로 졸업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노는 게 좋아. 노는 게 좋아. 노는 게 좋아. 나 그거 있었는데, 우리 아들 초등학교 예전에 졸업식 때 이제 졸업장을 받으면서 그 학생의 꿈이 이제 뒤에 화면에 딱 나오는 거야. 와, 빵 터진 게 있는데, 어떤 학생의 꿈이 있는데 건물주. 와, 제일 현실적인 꿈인 것 같아. 무슨 뭐 과학자 뭐 이런 거보다 건물만 있으면 그냥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건물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가 원래 돈이 있거나,
내가 뭘 해가지고 갑자기 뭔가 주식이 빵 터졌다. 그거 아니면 건물주가 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1억을 모으려면 얼마를 모아야 된다고? 몇 년 동안? 저번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일반 직장인이 60%에서 70%를 저금하면서 10년을 모아야 된다는데? 너는 나중에 월급 얼마나 받았으면 좋겠니? 물론 많이 받으면 좋겠지. 현실적으로 받았을 때.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만큼만 하고. 오, 그게 얼만데? 글쎄요, 그냥 딱 편한 집 구할 수 있어요. 그래? 너희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 알겠지만 한 달에 들어가는 생활비가 기본적으로 한 300은 들어가거든? 그럼 여유 있는 취미 생활을 하려면 500에서 한 600을 벌어야 되는데. 쉽지 않다 진짜. 그래서 다 맞벌이를 하거나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면 좋겠지만. 자, 평행사변형 마름모의 성질.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의 성질이 똑같은 건 AC의 중점과 BD의 뭐가 나오든 상관없어. 무조건 점에 잡혔을 때 그림 그리지 마.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 선분 AC의 중점 하고 선분 BD의 중점. 좌표 평면상 점을 찍어서 그렇게 할 여유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왜냐면 시계 방향으로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A, B, C, D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무조건 저렇게 그려야 돼. 그래서 무조건 이게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는 수직이 더 들어갈 거야. 요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할 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여기 더 붙었네.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도 한번 가볼게.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올 건데, 넓이를 2등분 하는 직선. 자, 평면 좌표상에서 이걸 연습을 하고 오란 이유가 뭐냐면, 어떤 평행사변형이 있는데 그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그어봐,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삼각형이었다면 삼각형에서는 이렇게 돼서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 삼각형을 2등분하려면 대변의 중점을 지나면은 이 직선이 2등분하는 거네, 그지? 그럼 사각형 저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이 점만 지나면 돼. 어떻게 그리든 상관없이 이 점만 지나게 하면 이 부분의 넓이하고 이 부분의 넓이가 점대칭돼서 똑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 중점만 구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중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림상 그 책 위에다가 표현만 해놓고 그거 지나가면 되겠다, 이거는. 시호야, 문제 하나 골라볼래? 앞쪽 부분엔 너무 쉬운 것 같아서 24페이지 쪽 골라봐라. 몇 번 해볼까? 101번? D점의 좌표가 안 나와 있네? 그림을 천천히 한번 그려볼까?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모르는 건 어쩔 수 없네. 자, 첫 번째는 AC의 중점 두 개 더해서 나누기 하면은 4,0이네. BD의 중점 요게 서로 같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개 찾아냈네.
그 다음 뭐야? BD? 2대3? 자, 그러면 X좌표부터 가볼게. X좌표는 5분의 12. 두 비율의 합분의 5분의 2C 플러스 3A. 그 다음에 Y좌표 5분의 3. 얘도 5분의죠? 5분의 2D 플러스 3B. 여기서 2C 플러스 3A가 12. 그 다음에 2B 플러스 3B가 3. 이거 연립하고 이거 연립해서 그냥 A, B, C, D 구하면 되겠네? 밑에 거 B가 2개가 있어요. 어디지? 요거지? 오케이. 그래서 평행 사변형 쪽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 잠깐 24페이지까지 숙제가 될 거고,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문제씩 갈 거야. 78번 풀어보자. 78번. 아, 요 부분이 너무 중요해. 연립은 무조건 해야 된다. 연립은. 근데 그 X좌표를 그 위에 것처럼 한 문제로 할 수 있느냐? 없으면 할 수 없어. 두 개로 알파, 베타로 놓든지 뭐 PQ로 놓든지 할 수밖에 없다.
1번 맞나? 맞네. 아, 이거 좀 까다롭더라. 아까 위에 거보다 더 어렵더라. 이번엔 중점이다, 중점. 중점과 두분의 합으로 A 값 구하고. 저게 좀 어렵더라. 요거. Y좌표를, A값 구한 다음에 Y좌표를 알파 플러스 B, 베타 플러스 B 해서 그거의 중점이 Y좌표 4다. 쌤 근데 그냥 오. 콤마 4 넣어서 하면 어디? 그 y는 ax 플러스 b가 1콤마 4를 지나니까 응, 4는 a 플러스 b가 나와서 응. a가 1일 때 b가 3으로 나오잖아. 잠깐만, 다시. 여기서 1,4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4는 A 플러스 B. 나왔어. a가 1이면 b가 0. 아, 중점의 Y좌표 구할 필요가 없네. 오! 요거 필요 없다. 요거. A만 구하면 다 끝나네. 그죠? 좋았어. 훨씬 간단하네. 79번까지도 한번 풀어보실래요?